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나이에 암 걸리는 건 운이 나쁜 거 아닌가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의 80% 이상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실제로 암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드시는 그 달콤한 빵, 점심때 즐겨 드시는 그 햄, 저녁에 반찬으로 나오는 그 짠 생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간 종양내과에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돌봐온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책임지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제가 더 정확하고 더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나이에 암 걸리는 건 운이 나쁜 거 아닌가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의 80% 이상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적 요인이 5에서 10%, 환경적 요인이 20에서 30%, 음식 포함한 생활 습관이 60에서 70%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박순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위암에 걸렸을까요? 이 할머니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20년간 드셔온 그 음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잠깐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들려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 위에 진짜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아마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드시고 계실 그 음식입니다.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통조림 고기까지. 이 모든 것들 말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15년에 가공육류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WHO 발암물질 분류표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은 가공육류, 석면, 흡연, 플루토늄이고 2급 발암물질은 적색육, 글리포세이트입니다. 담배, 석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가공육은 아직도 자유롭게 팔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공육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암을 만드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질산나트륨의 저주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이것이 우리 위장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햄을 드시면 위 속에서 그 햄이 마치 작은 화학 공장이 되어서 암을 만드는 독을 생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온 조리의 함정이에요. 가공육을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 어려운 이름이죠? 간단히 태운맛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소하고 바삭한 맛의 정체가 바로 이 발암물질이에요. 맛있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잔인한 진실이죠. 세 번째, 염분 폭탄의 연쇄 반응이에요. 가공육의 엄청난 염분이 위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결국 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공육 1인 분당 염분 함량을 보면 햄 2장은 하루 권장량의 40%가 들어있고 소시지 1개는 하루 권장량의 35%가 들어있고 베이컨 3장에는 하루 권장량의 50%가 들어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58세 이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토스트에 햄 2장씩, 점심 도시락에 소시지 1개씩, 저녁 반찬으로 스팸 1조각씩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진행성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야채도 많이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5배였어요. 20년간 축적된 가공육의 독성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가공육 끊는 3단계 전략을 실천하셨어요. 1단계, 점진적 감량. 1, 2주차에는 하루 3번을 하루 1번으로 줄이기를 하셨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2단계, 건강한 대체제 찾기. 3, 4주차에는 햄 대신 삶은 달걀, 아보카도, 소시지 대신 구운 닭가슴살, 베이컨 대신 견과류, 치즈를 드셨어요. 3단계, 완전 대체. 5주차 이후에는 가공육 완전 중단하시고 신선한 단백질 위주 식단을 드셨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가공육 없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10분만 삶은 달걀을 만들거나 닭가슴살을 구워 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암 발생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되는 그 음식들입니다. 바로 정제당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들이에요.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요구르트와 시리얼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정상세포는 당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알뜰한 주부라면 암세포는 당분을 마구잡이로 퍼먹는 대식가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당분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음식을 드실 때마다 암세포에게 최고급 연료를 공급해주는 셈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숨겨진 당분이에요. 일반적인 식품에 숨겨진 당분 함량을 보면 토마토 케첩 1큰술은 각설탕 1개, 시리얼 1그릇은 각설탕 3, 4개, 스포츠 음료 1병은 각설탕 8개, 요구르트 1개는 각설탕 4, 5개가 들어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요구르트 하나에 각설탕이 5개나 들어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62세 김영희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단 음식을 조심한다고 하시면서 매일 무설탕 요구르트 3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무설탕이라는 표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 미료가 잔뜩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인공감 미료들이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췌장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을 끊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부터 당분을 끄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당분 디톡스 21일 프로그램입니다. 1일에서 7일차 극단적 금단 시기에는 모든 가공 단맛 완전 차단하고 물, 무설탕 차만 섭취하세요. 짜증, 피로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8에서 14일차 적응 시기에는 과일 같은 자연 단맛을 조금씩 추가하세요. 그러면 미각이 예민해짐을 경험하고 인공적인 단맛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15일에서 21일차 새로운 평형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맛에 만족하게 되고 인공 단맛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죠.
에너지 레벨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의 모든 과자와 단 음식을 확인해서 성분표를 읽어보세요. 설탕, 과당 시럽, 인공감 미료가 들어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암 발생 위험을 50% 이상 줄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군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날에 꼭 찾게 되는 그 음식들입니다. 바로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치킨, 감자튀김, 도넛,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트랜스 지방이 암을 일으키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세포막 파괴해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의 벽, 즉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려요. 마치 집의 벽이 시멘트로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예요. 2단계는 만성 염증 유발해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려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계속 울리는 것처럼 몸속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3단계는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깨뜨려서 유방암, 자궁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묘한 건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이에요. 사실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여러 개 먹으면 결국 상당한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진짜 확인 방법은 원재료명을 보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 숨김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크리머, 고체화 식물유. 이 단어들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불과 35세의 젊은 엄마였는데 이분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도넛, 쿠키, 케이크 같은 달콤한 빵들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하루에 편의점 도넛 2~3개씩 5년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젊은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트랜스 지방을 없애는 생활을 실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트랜스 지방 제로 생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딱 30초만 투자하세요. 매일 뭔가를 사기 전에 딱 30초만 들여서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서 요리할 때 마가린은 버터나 올리브 오일로, 쇼트닝은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로, 시판 드레싱은 직접 만든 드레싱으로 바꾸세요. 외식할 때 튀긴 음식은 구이나 찜 요리로, 패스트푸드는 샐러드바나 건강식 전문점으로, 디저트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세요. 간식 선택할 때 과자는 견과류와 과일로, 아이스크림은 요거트나 과일 스무디로, 도넛, 케이크는 집에서 만든 건강 간식으로 바꾸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암 발생 위험을 60% 이상 줄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으실 내용일 거예요.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채소와 과일에도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 환경보호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더티 더즌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잔류 농약이 높은 과일, 채소 목록들인데요. 가장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농산물 1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2024년 기준 가장 위험한 농산물들은 1. 딸기 2. 시금치 3. 케일 4. 복숭아 5. 배 6. 천도복숭아 7. 사과 8. 포도 9. 피망 파프리카
10. 체리. 11. 블루베리. 12. 그린 빈 껍질콩. 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저희가 좋아하고 자주 먹는 과일과 채소들이라는 거죠. 특히 딸기의 경우 한 개의 딸기에서 평균 13가지의 서로 다른 농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농약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3가지 경로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농약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특히 아트라진, 글리포세이트 같은 제초제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호르몬 관련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유기인계 살충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요. 마치 유전자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죠. 세 번째로 지속적인 농약 노출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켜서 암세포를 제대로 감지하고 제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30년간 농사를 지으신 60세 농부가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한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이분은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조사해보니 30년간 제초제와 살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분도 올바른 해독 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럼 이제 농약 제거를 위한 세척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딱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먼저 소금물 세척법이 있어요. 물 1리터에 천일염 한 큰술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간 문지르며 헹구세요. 베이킹소다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고 5분 담가 두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문지르며 씻으세요. 이번에는 식초 세척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3대 식초 1 비율로 3분 담가 두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영양소 파괴돼요. 그럼 과일이랑 채소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사야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과일과 채소를 사야 하는지 스마트한 구매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유기농으로 사야 할 것들이 있어요. 더티 더즌 목록에 12가지 껍질째 먹는 과일들, 잎채소류 상추, 시금치, 케일이에요. 일반 농산물로도 괜찮은 것들은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껍질이 두꺼운 채소 양배추, 양파, 가공 과정에서 농약 제거된 냉동 채소예요. 이번에는 해독 음식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드셔야 할 해독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채소들을 매일 드세요. 마늘, 양파는 황 성분이 농약 해독해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독소를 중화시켜요. 녹차는 카테킨이 DNA 손상을 복구해줘요. 강황은 커큐민이 염증을 감소시켜요. 또한 한 가지 더. 일주일에 2번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해독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까? 깨끗이 씻은 케일 2장, 껍질 벗긴 사과 1개, 당근 1개, 레몬 반 개, 생강 1조각을 갈아서 일주일에 2번씩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80% 이상 제거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암은 선택의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음식, 점심에 고르신 그 메뉴, 간식으로 선택하신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 가공육류는 1급 발암물질. 매일 섭취해서 주 2회로 줄이세요. 천연 단백질로 대체해서 드세요. 2. 정제당은 암세포의 연료. 숨겨진 당분 찾아내기를 생활화하세요. 21일 당분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3. 트랜스지방은 세포막 파괴자. 원재료명 30초 체크 습관화하세요. 튀긴 음식보다 구이, 찜 선택을 선택해서 드세요.
4. 농약 잔류 물질은 호르몬 교란자. 올바른 세척법 습관화하시고 주 2회 해독 주스를 섭취하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암 발생 위험이 70% 이상 감소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세포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불과 3개월 만에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후 피로감 감소, 수면의 질 향상되고 1개월 후 소화 기능 개선, 피부 트러블 감소하고 3개월 후 혈액 검사 수치 개선, 면역력 향상돼요. 6개월 후 만성 염증 수치 정상화돼요. 1년 후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건강 지키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